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5일이고요. 오늘 시장도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 기회 어떻게 포착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증시 중요한 변곡점으로 진입했다 라는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요 며칠이죠?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커플링을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사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너무 커플링을 하지 못했던 면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겨우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다우지수는 1.7, 나스닥은 2.59, S&P 500은 1.79가 급등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가 돌파가 됐고요.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다시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고 곧 합의가 임박할 거라는 소식 속에서 국제유가가 약세를 취하고 있는 측면이 증시를 일단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주가가 2.59%가 상승을 했는데 팔란티어가 전년 대비 93%의 매출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이 역시 증시 상승에 큰 이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일단 특히나 이제 증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동안 압박을 받았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4.6대까지 떨어뜨려 줬고요. 사실 4.5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좀 멀긴 합니다만 스테이블한 구간대로 들어온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 부분이 미국 측면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 여기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이러한 측면의 부담감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켜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 이 부분에 인해서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양일 간에 이틀 동안 대략 10% 이상의 급한 조정을 보이면서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60불 초중반까지는 와줘야 확실하게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움직임 자체가 60불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타코 전략이기도 하지만 실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말로써 풀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유가 안정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놔야 금리를 어떻게든 변화를 했든 또 경기가 안정화되든 선택지가 나오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 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베센트 미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길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리냐 미국 곧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양국이 서로 간에 제안서를 작성했다라고 밝혔고 내일 이 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워낙 미국 측과 이란 측의 그동안 협상 과정을 살펴볼 때 시간 끌기와 눈치 보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봤을 때 또 단칼의 승부가 안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팔란티어인데 이 팔란티어가 주가가 일단 10%가 급등을 했고요. 및 상업 매출이 149%.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에 가장 부담인 게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투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비용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거래를 하면서 자전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매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었는데 외부 매출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부분, 이 점이 팔란티어에겐 굉장히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분기 매출이 93%가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데이터가 단순하게 팔란티어의 주가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빅테크 전반에 흐름을 줬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6.55%가 급등했고 최근 3거래일 영상 올라오면서 증시 전체를 캐리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다. 하지만 지금 위치를 보시면 요 구간이죠. 어디서 많이 본 차트 같은데 바로 코스피 차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신고가를 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에 돌아서지를 못했거든요. 신고가에 들어서지 못했다. 결국 말하면 반도체 지수와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역시나 변곡점에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62, 엔비디아가 2.56, 팔란티어가 29.45, 그 다음에 AMD가 7%, 샌디스크가 10% 정도의 움직임을 줬고요. 스페이스X는 다소 실적이 사실 상장 이후 첫 공개 실적이라 볼 수 있겠죠. 다소 역시나 AI 투자 때문에 비용 로스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의 흐름을 주면서 반도체와 AI 관련된 섹터가 모두 무난하게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훈풍을 타고 일본 쪽도 보시다시피 반도체 섹터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마감하면서 3.66%의 흐름을 줬는데 다소 최근에는 니케이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연동률이 좀 떨어진 면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니케이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같이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높았는데 근래 다소 연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눈에 보여진다. 이 점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든지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영역대고, 특히나 1,400원대는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은 지속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일단 1,400원이 붕괴되는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환율이 매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증시입니다. 우리 증시는 3.76. 어제는 코스닥 3일 동안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랜만에 코스피가 좀 압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2.4인데 제가 오늘 지수를 보면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던 것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미국발 빅테크 AI 기대감 속에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였던 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걸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를 걸리지 않았지만 속도 조절했으니까 또 오케이. 다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장을 좀 예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형주에만 몰빵이 되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 모두 다 맑음입니다.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 건강한 장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장이 건강한 장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 안전한 장이죠. 왜냐하면 완충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9,000대 가까워서 5,000대까지 급락을 맞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신할 수 있는 완충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완충 효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까지 모두 사이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가 되는 상태고요.
다소 어제보다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어제 관심주들을 보면 센즈랩, 딘로이드, 포톤인데 한 4, 5%대 안쪽에서 수익이 다 났습니다. 오늘도 관심주 베스트 5는 잠시 뒤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비싼 주식보다는 좀 싼 주식, 비싼 주식보다는 좀 싼 주식으로 풀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결국 자금의 분산되는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 쪽이 조금 가볍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오늘의 이 수익률을 보면 느껴지는 측면이 뭐냐? 결국은 중소형주 사이클에만 또 몰빵되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종목의 볼륨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구나가 분석이 됐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1조 4천억.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들이 1조 원대, 기관들이 2천억, 3천억대 매도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줬는데 하지만 4일째 올라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부 매도가 나온 점은 경계 대상이고 내일 잠시 쉬어갈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간도 갭하락, 이 구간도 갭상승인데 저희가 앞에서 많이 경험했죠? 갭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갭장은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추세적인 형태로 움직이면서 그 구간대가 좀 메꿔져야지 좋은데 지금처럼 갭 형태의 게임이 되면 오히려 조금 빈약해지는 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빈약해진다는 힘은 뭐냐면 해당 구간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지지를 할 수 있는 대상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완충 효과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움직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중요한 변곡점인 6300대를 사수하고 6500도로 바로 점프를 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좋아졌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저는 예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예쁜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없이 갭이 아주 작게 나타나고 추세로 계속 만들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은 쉽게 안 깨지죠. 수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견고하게 뚫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보다도 이런 것이 좀 추구되어지는 그런 형태라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의 움직임은 매우 좋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소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대비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종목들이 너무 예뻤다라는 것들 중에 보면 전반적으로 거래량 상위들이 대금 상위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로테이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시가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건강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었다라고 하면 너무 쏠려 있던 상황이 풀렸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아주 긍정적이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빵하는 투자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전기 쪽에는 아직 몰빵기가 있고 스퀘어 쪽에도 있긴 하지만 대원전선이라든지 대한강통신이라든지 이터닉스라든지 종목들의 로테이션이 너무 예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 좋았고요. 오늘 관심주는 약간 이제 종목의 볼륨을 살짝 올려봤습니다. 최근 2, 3천원, 1000원대 게임을 많이 봤다고 하면 오늘은 약 5천원대 이상에서 만원대까지 볼륨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볼륨을 올려보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다시 내리고 볼륨이 좋으면 다시 종목들의 사이즈를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갈 생각인데 사이즈를 올린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게이트고요. 1700원 기준 8,600원 이탈시 관심 제외고요. 14,500원입니다. 재룡산업이고요. 6,300원이고 4,750원입니다. 8,900원 돌파시 추가 상승이고요. 머큐리입니다. 3,500원입니다. 2,550원입니다. 4,700원입니다. TMC입니다. 12,500원이고요. 9,9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8,9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입니다.
4,500원이고요. 3,200원 이탈 시 간신 제외 7,1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또다시 버릇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동안 했던 방식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몰빵 투자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종목의 볼륨을 또 시장의 위치를 점진적으로 확인, 대응하시면서 해당 구간을 잘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장 속에서 다시 시장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도 시장만큼 좋아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입니다.